이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서 이런 것들은 우리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은 사실은 각각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또 아니면 회사 이런 쪽에서 이 주변에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같이 돈이 되는 거죠. 또는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결국 그치 서비스의 향상,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치 그러한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즈니스의 혁신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국민 서비스, 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국가는 국가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는 어떤 그쵸?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건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고, 그런 변화와 혁신 또 서비스 개선을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그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쵸 어떠한 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 또 우리 사회 활동 속에서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거버넌스, 국민 서비스, 그치 시민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항상 늘 필요하고 문제거리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물론 이제 환경적인 어떤 재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상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궁무진 많습니다. 우리 현상에서 그 혁신해야 될 건지 어떤 가치를 얻을 건지 하는 주제는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우리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그쵸? 기획을 하는 글로 써서 기획서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뭐 독창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 개선한 방향에서의 기획을 만들면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아이디어를 내는 새로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그러면 그것을 일어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치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치 그렇게 한다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아이디어를 우리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을 여러분들 글로 써서 구체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그치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난리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글로 써보자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내가 이제 하나의 그 그냥 아이디어 기획서 하면은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그치 내가 어떤 제목을 줬으니까 그런 순서대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예를 통해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양식 속에서 이제 학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쓰겠죠. 또 이 아이디어를 최종 제출한 날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명을 좀 써야 됩니다. 그쵸?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에 관련된 정의, 그쵸?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조금 그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또는 20대 또는 30대들이 우리 이제 요즘 그
다이어트의 열풍이다 할 정도로 그 다이어트에 대한 사항들을 그, 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외모에 대한 관심.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유럽이라든가 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이 다이어트, 이 건강, 국민 건강에 직결된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가. 그렇죠? 이 다이어트가 원래 그 내가 섭취한 거를 잘 활동을 통해서 소비를 하면 좋은데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고 이 개인의 건강은 국가의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시각이 담배를 피면 살이 빠질 수 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 그치? 그런 이제 호기심을 갖는 거. 정말 그럴까? 담배를 피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홀쭉해져 있을까? 그치? 비만이 아닐까? 정말 이 말이 맞을까? 이 학설이 맞을까? 이런 떠도는 것이 맞을까? 물론 이제 건강을 둘째 쳐놓고 맞을까? 이런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담배 흡연과 다이어트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거에 따른 관계를 한번 좀, 그쵸?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 그치? 그렇게 그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담배를 흡연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뭐 호기심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와 같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흡연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흡연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흡연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그 스트레스나 뭐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쵸? 또 아니면 또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그치 흡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그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정말 담배를 피면 그치 살을 뺄 수 있을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흡연과 다이어트의 인간관계 분석 및 흡연 가능성 예측을 분석명을 들었다라는 거죠. 문제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치? 예, 정의를 내린 거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인간관계를 밝혀하려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증명을 하는 자료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필요한 건, 그러면 국민건강 데이터, 우리 여러분들이 뭐 2년 동안 아니면 그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거기에 문진표 작성해서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뭐 스트레스를 얼마큼 받았냐, 안 받았느냐, 뭐 체중이나 혈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런 데이터도 모으고 또는 설문이나 상담 데이터 같은 것들도 얻을 수가 있어요.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인터넷에 뭐 게시판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그쵸? 뭐 블로그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뭐 카페라든가 인터넷으로부터 사람의 의견을 쓴 것들 그런 것들이 흡연에 관련된 다이어트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또는 내가 왜 담배를 피게 됐는지 그 계기를 나누는 사람들 또는 금연에 관련된 그러한 그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속에서 데이터를 확보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종합을 해서 이런 호기심, 이러한 원인을 우리 찾아보겠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한번 여러분들 그쵸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분석명은 흡연과 다이어트의 인간관계 분석 및 또 흡연 가능성 예측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명을 하고 데이터명은 국민건강 데이터 또는 설문이나 상담에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그쵸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그치 우리 흡연과 요런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그런 쪽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제 확정 여부는 이거는 확실하다. 내가 지금
명확하게 내가 확보를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 역량상 데이터 확보상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확정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아직은 잘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미정하는 거고, 그치?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역량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불확정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실현 불가능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것 정도를 여기 확정 여부에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의 핵심 내용에서 분석, 그럼 왜 이 흡연과 다이어트의 인간관계 분석 및 흡연 가능성 예측을 왜 분석한 이유를, 그치, 그거를 왜 원인, 이유, Y를 찾아보는 거죠. 그쵸, 흡연,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는 줄지 않고 특히 청소년, 여성들에게 호기심을 넘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치? 그치? 그래서 왜 필요하냐? 분석이 왜 필요하냐? 흡연이 다이어트를 위한 원인을 그치? 제공하느냐? 흡연하면 다이어트가 되느냐?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를 결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흡연 가능성을 예측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그치 그 분석 목표에 맞도록 쭉 한번 쓰셔야 되는 거죠. 자세하게. 그럼 이 분석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 그치 국민 건강 데이터의 설문 데이터 및 인터넷 등 각종 SNS 데이터를 모아서 군집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또 저리 이제 분류해 볼 거예요. 디시전 트리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류해서 흡연을 하게 된 원인별로 다이어트를 했느냐. 그 원인을 갖다 원인 변수를 갖다 우리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다이어트 결과를 갖다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는 원인 변수와 종속 변수를 가지고 우리 정말 관련이 있느냐 상관관계를 코릴레이션을 한번 계산도 해보고요. 그래서 또는 흡연 및 기관별 흡연의 양병 그쵸 흡연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뭐 몇 개 피를 피는지 뭐 이런 양 및 기관별로 그 흡연을 얼마 동안 오랫동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쵸 분석할 거다라는 거지.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설문 데이터 및 각종 미디어,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치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덴바를 많이 피기 시작했다 아니면 그치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아니면 호기심을 통해서 피기를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 담배를 안 폈던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은 앞으로 담배 필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류해낼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인을 발견을 하게 되면 사전에 뭐 담배를 못 피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금연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흡연 가능성 예측 모형을 하는 것이 요 제안된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그치? 이거보다 여러분들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분석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분석 목표는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Y를, 그치? 이유, 문제를 정의하고 이유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찾아야지. 분석 목표를. 국민건강 데이터와 흡연 관련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 분석 또는 흡연의 언일별 분석, 군집 분석과 의사결정하면 디시전 추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디시전 추리 및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분류 분석을 통해서 그치?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흡연 원인과 기간별 그쵸? 흡연 양별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볼 거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흡연을 얼마 동안 하면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는지 흡연 양이 다이어트가 효과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뭐 건강을 떠나서
흡연이 결국 그러면 다이어트에 영향이 있을까? 그치? 영향이 있다면 상관계수가 높을 거고 영향이 없다면 상관계수가 뭐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뭐 흡연을 하면 할수록 살이 더 찐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뭐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이 있대요. 뭐가 있다냐면은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꾸 뭐를 뭐 먹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대. 그러면 더 살이 찌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형과 흡연의 이유와 그쵸 시각에 따라서 흡연 가능성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치 이 제한된 아이디어의 목표가 있다. 그럼 분석 방향을 기술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흡연과 다이어트의 인과관계 분석 및 흡연 가능성 예측을 위해서 분석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거고 그와 관련된 선행 분석까지 유스 케이스 우리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제안을 하려면은 그 방법론을 찾아서 그 방법론을 이 분석 목표에 맞도록 그쵸 솔루션을 최적화시켜 가지고 그쵸 해당 그쵸 결과의 솔루션을 맞춰야 된다. 우리 공부한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종합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쵸 유스 케이스 아시겠죠? 그 유스 케이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십니까? 그치 바퀴를 재발견하지 말아라. 있는 바퀴 잘 활용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라는 유스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흡연과 다이어트의 분석을 선행 그런 유사한 분석을 한 것을 찾아봐야지. 그치 그걸 개선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컴퓨터 IT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쵸 그걸 갖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갖다가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 그런 것들을 사례 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걸 조사해서 최적화된 모델 개발을 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공공 데이터, 설문 데이터나 상담 데이터, 그렇죠? 설문이나 상담 데이터 이런 것들, 그죠? 상담할 때 뭐 담배를 왜 피게 됐느냐, 아니면 담배를 필 거냐, 뭐 이런 것도 상담할 수도 있잖아. 또 설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 또는 소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이해를 통해서 분석 목표에 맞도록 데이터를 그죠? 변형시켜야 되죠. 있는 데이터는 그죠? 비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모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분석의 목표에 맞는 데이터만은 정제해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분석 목표에 맞는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야 되죠. 뭐 데이터 마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변환하고 그 다음에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분석 그치? 방향을 기술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데이터는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흡연에 관련된 국민 건강 데이터 그치? 에 관련된 통계 자료도 확보하고 각종 설문이 상담 데이터도 우리 확보할 거다.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기획서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획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뉴스 사이트라든가 블로그, 카페, 그쵸? 그 다음에 SNS, 여기 이제 SNS, 그 다음에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서 크롤링,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로 퍼와야 될 거 아니야? 긁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된 소셜 데이터를 활용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우리 분석 목표에 맞도록 데이터를 변환시켜 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요. 분석 방법은 여러분 이제 국민 건강 데이터에 소셜 데이터, 뭐 설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주성분 분석을 한다든가 요인 분석, 뭐 상관이나 회귀 분석,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뭐 데이터의 유사성을 통한 군집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의사결정 나무나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그쵸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엑셀로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한다든가 R을 통해서 뭐 분석을 한다든가 파이썬을 통해서 요거 온데 파이썬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등이 여러 개 있고 뭐 C로 할 수도 있고 자바로도 할 수도 있어요. 등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 도구를 활용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좀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분석 절차 및 그 방법을 살펴보면 문제를 먼저 정의해야 되죠. 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되죠. 원인별 흡연율 통계나 흡연과 다이어트의 관계라든가 흡연 가능성 예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뭐예요? 탑다운 방식이죠. 문제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치 문제를 해결하는 유스 케이스를 잡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갖춰 나가는 건데 지금 요 과정은 탑다운 방식이죠. 만약에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튼업 방식은 뭐야? 문제 정의가 어려웠을 때 버튼업 방식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데이터부터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부터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서 목표를 찾는 거 거꾸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꼭 이렇게 이 과정은 아닌 거죠.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해놓고 나는 흡연과 다이어트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문제를 나중에 정의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정해져 있을 때 그쵸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과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정의에서 원인별 흡연율의 통계와 그 다음에 흡연과 다이어트 관계, 흡연 가능성 예측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해야죠. 국민건강 데이터라든가 SNS 소셜 데이터라든가 웹크롤링, 설문 및 상담 데이터 등을 갖다가 수집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분석할 수는 없죠. 분석 목표에 맞도록 필요한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는 잘라내는 거고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을 해서 어느 듯에 정형화 시켜야 되는 거죠. 분석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정형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데이터의 변환과 통합시키고 그쵸 분석 목표에 맞도록 전처리해서 데이터를 보강하거나 필요 없는 데이터를 버리거나 그치 응? 아니면 채워 넣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프리프로세싱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데이터 정제가 필요하고 이 정제를 통해서 그쵸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에 관련된 선행 분석한 것이 있는지 오픈소스 같은 거 분석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최적화시키고 그쵸? 분석 솔루션을 만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통계 분석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또 군진 분석할 거고 분류 분석을 해서 뭐 디시전 추리라든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류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석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럼 그 분석 모델이 개발이 됐으면 그 분석 모델에 따라 개발된 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앞에 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어느 방법으로 어느 절차적으로 할 건지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분석 도구를 뭐 설정을 해야 되겠죠. 뭐 엑셀이라든가 우리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바라든가 C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분석을 하겠다. 그 분석의 복잡성에 따라서 분석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분석 도구도 달라지는 거죠. 엑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R로만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엑셀과 R을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파이썬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세 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쵸 자바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C 가지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분석의 방법과 절차 또는 복잡도에 따라서 분석 도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분석 도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죠. 그런 것도 우리 다 공부해 온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도구뿐만 아니라 그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패키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을 그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이제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정제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뭐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텍스트 형태로 저장할 건지 아니면 뭐 데이터가 엄청 많다. 그럼 컴퓨터 한 대에 저장 못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큰 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하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가 뭐 노에스큐엘을 한다든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 건지 또 분석 도구를 어떻게 쓸 건지 라이브러리를 어떤 걸 갖다 쓸 건지 그 다음에 패키지를 어떤 걸 갖다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 우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프로그램을 하고 분석 결과가 잘 돼 있는지 시험에서 잘못됐으면 계속 반복해서 알고리즘을 수정해가면서 계속 분석 시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제대로 분석 목표에 맞도록 그치 분석 정의의 목표에 맞도록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을 해야 되죠. 분석 수준을 평가하고 그것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그치? 예, 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럼 개선 방향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잘못된 검증이 다시 잘못됐으면 다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하고 분석 모델을 해서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지. 잘 됐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치? 그것을 그냥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게 그냥 텍스트라든가 그 통계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표형식으로 막 그냥 만들어지면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보기 어렵잖아.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렵잖아. 가치를 그쵸? 찾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인사이트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필요 있죠. 한번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죠? 시각화. 그래서 우리의 분석 결과를 이것이 무언지를 이제 분석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그거를 표로 만들지 아니면 그림으로 보여줄지 도표로 보여줄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도표로 보여주거나 표로 보여주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고 그것이 도식화했는데 그치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가치 전달이 잘 안 되면 그것이 가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식화의 결과를 개선해야 되죠. 그리고 상호작용 그치 상호작용을 추가를 해서 그치 분석 결과가 더 가치 있게 되도록 더 쉽게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내가 그치 분석 절차 및 방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낱낱이 이렇게 기술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흡연 기간별 기간과 흡연량에 따라서 다이어트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상관관계도 분석을 해보고요. 원인별 흡연 요인도 통계 분석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생태 지수,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 지수별 따른 흡연 가능성의 의사결정 분류도 한번 해보고 검색 결과를 통해서 흡연 캠페인 및 청소년 건강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효과도 한번 써보시고 그치? 많이 써야죠 이거보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기획서를 작성할 거다라는 거죠.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 목표를 선정하고 유스 케이스도 발견하고 있으면 또 타당성 평가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여러분들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이것도 연습이니까. 그리고 방학 중에도 계속 하겠다. 뭐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천처리나 변환시키겠다. 그쵸? 요거는 뭐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방학 중에도 계속 하겠다. 그치? 뭐 데이터 분석은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분석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분석 알고리즘 개발하고 분석 프로그래밍 해서 분석 결과를 하겠다. 뭐 9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10월에 첫째 주까지 하겠다. 분석 결과를 갖다 시각화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석 결과의 구조화하고 시각화 모형 개발하고 또 이제 시각화 해야 되겠죠. 시각화 프로그램 해야 되겠죠. 그 잘 됐는지 평가도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9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 9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그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가하는 거는 평가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모형 개발하고 활력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해보겠다. 아시겠어? 어느 타임테이블 이거 갖다 우리 분석까지 추진 일정표라고 그러잖아요. WBS 이거 뭐예요?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그래서 이 전체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세부 내용들의 추진 일정 Work Breakdown Structure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만들어서 추진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것이 이제 애로사항이에요. 분석 과제 수행 시 뭐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죠. 뭐 데이터 수집이 너무 어려울 거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치? 분석 역량을 좀 향상할 필요가 있어서 뭐 교육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시 공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분석 도구로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우리 뭐 파이썬이라든가 R, 엑셀 이런 것들은 우리 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자바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분석 뭐 SPSS라고 하는 분석 도구도 있고 사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 돈이 엄청 많이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석 도구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치 생각을 또는 계획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서다. 그래서 쭉 한번 써보는 겁니다.